나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길 수 없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도전하겠습니다. 함께하는 도전은 아름답다.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장 나경원. 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아직까지도 국민들에게는 스페셜 올림픽 하면은 아직은 덜 친숙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이 시간에 네. 스페셜 올림픽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패럴림픽하고 좀 혼동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스페셜 올림픽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스페셜 올림픽 그러면 일단 스페셜 올림픽이 뭔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적장애인 올림픽이요. 그러면 올림픽 끝나고 한 달 있다 하는 올림픽이요.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그렇죠. 많이 그랬습니다. 예, 올림픽 있다가 한 달 있다 하는 올림픽은 패럴림픽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패럴림픽과 스페셜 올림픽의 차이는 일단 대상을 주로 누구로 하느냐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패럴림픽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목이 주 종목이 된다면 스페셜 올림픽은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고요. 패럴림픽은 역시 엘리트 스포츠 경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는 선수들 금은 동메달을 놓고 정말 경기로서 그들의 선수들의 기량으로서 다투는 그러한 올림픽이라면 스페셜 올림픽은 최소한의 운동 경기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평창 스페셜 올림픽은 보니까 120여 국에서 3,300여 명의 이제 선수단이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굉장히 대규모 이렇게 행사인데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준비 상황은 어떠신지요? 이 올림픽을 어떠한 올림픽으로 만들 것이냐라는 큰 저희의 비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올림픽이 스포츠를 통한 올림픽이지만 스포츠만을 위한 올림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가지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이제 스포츠 올림픽이니까 스포츠 올림픽이고요. 두 번째는 이 올림픽 기간 내내 장애인들과 비장애인 우리나라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문화 행사를 보여드리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올림픽이 되고자 하고요. 세 번째는 역시 우리 선수들의 경기 자체가 아니라 경기 이면에 있는 스토리, 선수들의 스토리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 올림픽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모든 관련된 숙박, 시금, 수송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적장애인의 특성에 맞춰서 정말 저희가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테일의 올림픽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4가지를 우리가 목표로 하면서 이러한 4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올림픽은 단순히 이렇게 체육 행사, 스포츠만 행사가 아니고 사실 문화가 곁들여지는 어떻게 보면 문화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 행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소개하고 싶으신 저희가 물론 이제 이 올림픽에 있어서 문화 행사는 개막식과 폐막식이 이제 그 꽃이라고 하는데요. 개막식과 폐막식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올림픽 기간 내내 저희가 장애인 아티스트와 국내 최정상의 비장애인 아티스트가 함께하는 문화 공연을 지금 시리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립 발레단과 우리 장애인 발레단이 같이 한다든지요. 또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러한 각종 장르별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아직 조금 더 기대하시라고 제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또 각종 전시 행사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문화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릴 것이고요. 아마 그곳에서 또 다른 또 감동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엠블럼하고 마스코트가 아주 특이한데요. 네.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엠블럼은 스페셜 올림픽의 역동성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고요. 마스코트는 라인보우입니다. 그래서 반달곰이고요. 우리 강원도에. 그다음에 이는 양떼. 그리고 보호는 양떼 목장을 지키고 있는 우리 개. 이렇게 라인보우로 되어 있습니다. 양떼와 또 개를 또 네, 한 것이죠. 그래서 다 조화, 화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위원장님은
여러 면에서 역동적으로 또 활동을 하시고 또 영향력도 있고 그러시기 때문에 한번 이번 스페셜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정말 국민들이 장애인들, 특히 지적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변화, 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래서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가 두 가지, 그러니까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다. 우리가 장애인이 지나가면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 쳐다본다. 네. 어떤 시선은 동정의 시선, 어떤 시선은 차별의 시선이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의 그냥 당당한 구성원, 우리 옆집의 아이야 하고 안녕하고 인사할 수 있는 정말 그냥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면 한 번만 쳐다볼 것이다. 그래서 look twice에서 look once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되려면 역시 가장 핵심은 교육과 고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통합교육이 지금 같은 장소에 있다는 것뿐이지 정말로 통합교육이 되느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직도 많이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고용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장애인 고용을 기업이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일정 비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용을 하기보다는 고용 부담금을 내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러한 부분이 부담금을 내지 않고 실질적인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으로 따져서 이것이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장애인을 위한 봉사자까지 같이 고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들에게 일할 의욕을 주고 또 그들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용 문제에 있어서 특히 지적장애인 고용은요, 다른 장애인들보다 한 10분의 1밖에 고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률을 따져보니까요. 장애자들보다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지적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이제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또 이제 활동돼 보셨는데 하시다 보면 사실 보람도 많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어려움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그런 보람이든 어려움이든 하나 소개해 주실 것이 있으시면 그걸 같이 나눈다면 아마 시청자분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최근에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작년에 사실 장애인 아이들과 비장애인 아이들이 함께하는 음악 캠프를 열었었습니다. 또 이 스페셜 올림픽과 별개로요. 그래서 제가 한 8년 동안 국회에 있을 때 계속해서 이 장애인 아이들을 무대에 올리고 문화를 체험하거나 문화 공연을 할 수 있게 했었는데요. 그걸 국회의원 그만뒀다고 그냥 없애기 너무 아까워서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음악 캠프를 이제 드디어 작년이 아니라 올해 여름에 했었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발견한 아이인데요.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어머님이 임신하였을 때 그 친구를 가졌을 때 의사가 사실은 굉장히 아이를 낳지 말라고 권유할 정도로 심한 뇌병변 장애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뇌수술을 4번이나 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전혀 시력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6살 때까지도 이렇게 별다른 반응이 없다가 엄마가 찬송가를 부르시는 걸 보고 따라서 부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노래 재능이 있구나 해서 엄마가 이제 그다음부터 노래를 시켰다는데요. 지금 19살인데요. 굉장히 노래를 잘해서 제가 저희 스페셜 올림픽 아마 세계대회 때도 그 친구가 애국가를 부를 것 같습니다. 대회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많은 게 기억에 남으시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글쎄요, 대회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저는 이 대회가 이만큼 온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스페셜 올림픽 대회를 제가 유치해야 되겠다고 하고 결심한 것은요, 지난 2009년 아이다호에서 열린 세계 동계대회에 우연히 참관한 때였습니다. 세계 동계대회에 참관을 했는데 우리 경제 규모가 10위권이라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 초라한 모습으로 왔더라고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근사한 점퍼를 입고 올 수도 있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 우리 올림픽 보통 참여할 때 보면
정말 우리 경제 수준 어떻게 보면 이상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근사하게 가잖아요. 근데 갔더니 우리 선수들이요, 이렇게 색깔 통일해서 이제 잠바는 드디어 하나씩 똑같이 입고는 왔는데 뭐 동대문에서 급하게 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코리아도 제대로 새기지도 못하고 뭐 이 해서 스티커에다 뭐 써놨는데 이 스티커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스티커를 이렇게 선수들 이렇게 가슴에 다시 막 붙여주기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규모 얘기만 해서 되겠느냐.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이런 것을 대회를 계기로 우리 지적장애인, 또 크게는 장애인, 또 더 크게는 우리 소외계층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제 유치를 결심하고 하겠다고 했는데요. 하고 나서 보니까 덜컥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산이 한 390억 정도 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문화부 규정상 이런 국가 행사 이런 경우에 그 정부 지원이 3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또 강원도가 넉넉한 지방자치단체가 그렇죠.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또 강원도에서 한 10% 하고 나니까요. 60%를 운영 수익과 뭐 펀드레이징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스페셜 올림픽은 운영 수익이 날 수 없는 올림픽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60%를 펀드레이징 하느냐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기회에 장애호를 두신 분들, 그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 또 하시고 싶은 말씀 한번 주시면 정말 0.01%의 좀 인식의 변화가 되든 뭐가 되든 좀 파도가 쳤으면 좋겠다. 다른 얘기인데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저 토네이도를 불러오는 나비에 날게 되면 좋겠지만 정말 조금이라도 변화하는 그런 게 되었으면 하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장애인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는 사회가 같이 책임져 줘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장애인 부모님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가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사실은 더 큰 비용과 더 큰 책임을 사회가 그렇죠.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문제, 장애인 가족의 문제가 다른 사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다라고 같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이 지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식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